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자기 개발을 할 때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거를 건전지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건전지에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이 있고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이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두 가지 과정을 잘 다룰 줄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긍정이라는 건 일종의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계속 창조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게 꿈이 됐든 발전이 됐든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 뭔가를 창조하고 있어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일종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볼 거야. 그 다음엔 뭐 밥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일을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해 나가는 과정도 큰 범주 내에서는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떠올려 봐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도 과거에 원했던 그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너무 현실적이어서 잊고 사는 것 뿐이죠. 어쨌든 자, 이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겪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인사이드 아웃 영화 아시죠? 그거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도 있죠. 또 어떤 일들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정들 중 버릴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이 조이, 기쁨이라는 감정만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 슬픔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영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뭐 긍정적인 감정들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건전지처럼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긍정은 창조,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 요소는 체험적인 영역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말을 제가 왜 하고 있냐면요. 내가 창조를 하든 혹은 체험을 하든 결국 이 두 가지를 나한테 어떻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감수업 채널 구독하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기법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 이 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NLP라고 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학문 또는 이론이 있어요.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신경, 우리 뇌를 관장하는 모든 감각들 그리고 언어, 그 감각들을 뇌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감각이나 언어가 우리 뇌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와 변화가 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LP에서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신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감각으로 우리의 뇌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나서 그게 강렬한 인상으로 자리 잡으면 결국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청각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듣는 거를 떠나서 언어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확언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신체 감각인데요. 또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기분이나 또 신체적인 느낌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 중에 하위, 감각,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감각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우리 인생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즉 창조와 체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만의 영화관을 상상을 합니다. 마치 실제로 내가 출연하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화관에서 플러스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창조하는 부분,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상상하는 그 장면에서 그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와, 신난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감을 상상해보고 영화관에서 이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음악도 OST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음악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다 이 영화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쓸데없는 것 같겠지만 우리 뇌는, 우리 마음은 오감으로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시각,
청각, 신체 감각.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라는 메타포로 활용을 해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화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몰입이 되고 실제처럼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각화를 할 때 뭐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든 아니면 그냥 자기개발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 됐든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피어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혹은 내 꿈에 대해서, 내 목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제 채널에서 제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라는 확언을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1,000억 원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거고 왜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 영상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부자 됐어? 너 1,000억 원 갖고 있어? 너 로또 당첨돼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도 나라는 영화를 상영하다 보면 이런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이나 감정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플러스를 상상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영화관의 화면에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나 상황을 크기를 되게 조그맣게 그려요. 이렇게. 아니야, 이것도 사치야. 그냥 툭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상영하는 장면이 있으면 이 정도 확대해야 보일 수 있는 점 정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한테만 딱 스팟라이트가 가고 나머지는 흐리게 비춰주는 그 아웃포커싱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 사람이라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저희 아이가 그 티니핑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조그만한 피규어를 엄청 좋아해요. 이 만화가 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주가 있고, 공주가 제가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거 비싼 건데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착 하면은 이런 애들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상황이나 감정이나 뭐 과거의 기억들이나 이 조그만한 애라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가 나한테 막 조잘조잘해. 아유 귀여워.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망상이 아니라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왜? 이 NLP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이 신경과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작게 만들고 쓸데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뇌는 그게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에 별로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를 상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기법, 이 NLP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공포증도 해결하고 운동선수들의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자, 이게 어떤 시각적인 방법이라면 또 청각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못살게 구는 상황이나 사람이 나타날 때 그냥 아예 소리를 꺼버리는 거예요. 음소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혹은 뭐 장면을 이렇게 흑백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인은 내가 원하는 그런 밝은 상황으로 OST 같은 경우도 뭐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의 웅장한 음악 같은 거, 이태원 클라스 같은 거, 다시 일어나 뭐 이건가?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에너지가 뿜뿜 되는. 참고로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민종 씨의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 제가 20살 때 이거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은 그렇게 형님들, 이 복학생 그 고인물들 형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다시 또 시작해. 근데 이제 누나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 안 부르게 됐습니다. 죄다 형들만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을 골고루 나만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상상할 때 그게 더 몰입이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뇌도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상상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상상하면 그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해주면 내 뇌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요.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관에서 소리를 작게 만들고 아웃포커싱으로 흐리게 만들고 이런 것만으로도 나한테 중요도가 낮아지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해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좋게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여유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주 목적을 한 문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는 것에 휩싸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관을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영하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마음가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습해보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먼저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상황부터 상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라는 삶의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을 상상해 보시고 내가 그거를 관람한다고 가정하고 좋은 음악, 좋은 장면, 좋은 연출로 마음껏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독의 마음으로 혹은 관람객의 마음으로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자, 이게 처음에는 좀 되게 망상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혹은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역사가 깊은 이론과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여러 번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또 시간 내서 상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하면 좋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작게 흐리게 중요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티니핑 같은 조그만한 애기 딸이한테 우리 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귀여워해주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마음껏 여러분의 방식대로 작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나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들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껏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좋은 감정도, 슬픈 감정도, 화나는 감정도. 네, 그림 못 그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뇌라는 건요, 마치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잔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이 플라스틱도 가소,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줄래? 그거 만지면 안 돼, 엄마 거야.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은 웬만하면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큰 압력을 줬을 때만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 뇌라는 것도 열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극 또는 충격을 줬을 때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NLP 기법도 너무 좋지만 한 번 한다고 내 뇌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뇌든 플라스틱이든 일정한 자극과 충격을 주려면 우리가 뭐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 아니면 당신 중후병에 걸렸습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거나 완전 다른 사람이 되듯이 그런 충격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사고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반복이란 걸 하면 우리의 뇌가 비로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내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을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듯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 영상에서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렇게 실습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인니치 아카데미의 강의에서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잠재의식, 심리학, 뇌과학,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론, 기법, 그런 것들에 대한 수백 개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일종의 이 뇌 리셋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는 거죠. 나의 이로운 방향으로. 실습도 많이 하고 반복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매주 뇌 리셋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바꿔드리기 위해서 많은 실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습 제가 시킬 때마다 단 1분이라도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인니치에서 특별히 선물을 주고 있는데 무려 100만원 상금이 달려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뇌를 리셋하는 과정, 결국 이거를 해야만 내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론이나 기법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생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실체화된 현실로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반복하세요. 실습하세요. 나만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이 돈이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쇼츠 보고 릴스 볼 시간 조금만 똑 떼서 나만의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 상영관을 머릿속으로 자주
쭉 그리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리셋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